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코스닥도 뭐 4% 넘게 올랐잖아요.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하긴 하죠. 어제 CPI가 사실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뭐 일부에서는 뭐 쇼커버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참 시황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시황을 뭐 맞추는 건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 직원분도 이게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 카페에 뭐 이런 정보들을 좀 올리면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 CPI를 가 만약에 얼마가 나올지를 미리 알고 있어도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은 또 알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만약에 CPI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뭐 금리를 더 올리겠네, 뭐 주식시장은 빠지려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시장 반응은 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시장의 뉴스들은 상승에 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면 또 뉴스는 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황에 막 너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저는 좀 시간 낭비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알아야 되긴 하지만 너무 이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 시간이 있다면 뭐 시황 뉴스는 뭐 요 정도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보유한 종목들, 그 속한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를 좀 보면, 주간으로 좀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바닥에서 코스피가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과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들이 나와서 보기 좋다. 혹시 뭐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RSI도 과열권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과열권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조금 기분이 좀 나쁜 게,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의 어떤 지수를 보면 전부 다 하락할 때입니다. 요때, 이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요때. 그러니까 오늘은 주가가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무언가 이렇게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렇게 뭔가 생긴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좀 보면 오늘 상승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확신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 2%, 뭐 코스닥 4% 이렇게 오르니까 뭐 엄청나게 상승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시장 하락도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무서운데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섭게 오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회원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반등할 때 난 그때 가겠다. 혹은 시장에서 어떤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 그때 나는 이제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상승도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래도 아직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 놓여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또 어제 그 CPI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11월 금리 인상이 75bp, 12월에도 75bp 정도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보수적일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좀 길게 지금 자리에서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좋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는 이제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방송한 내용은 시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회원분이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을 이제 적립식을 시작했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4회째니까 4주째 적립을 한 건데, 한 회원분이 이런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2년 전부터 퇴직연금으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을 적립하고 있다. 근데 최근 상장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채권 혼합 FN도 적립식으로 좋을 듯한데 뭐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을 이게 매수한 이유는 예전에도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은 일단 코스피가 40,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요거는 코스피가 40%, 그리고 미국 채권이 60%가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왜 요거 하필 요거 두 개냐, 이게 중요하겠죠. 한국 주식과 미국의 채권이 붙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상관계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매수하기에는. 왜, 어떤 말이냐면, 일단은 이게 장기 투자할 때는 이 자산, 각각의 자산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상향해야 됩니다. 우상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자산의 상관계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코스피와 미국 채권은 이게 가장 그런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간다면 미국 채권은 뭐 이렇게 가겠죠. 그 대신에 이 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녹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코스피와 달러도 상관계수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이건 어떠냐라고 보는데,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코스피는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달러는 우상향하진 않아요. 상관계수가 벌어져 있지만 옆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그 혼합형의 이런 수익률보다는 딱 그냥 직관적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기 때문에 달러가, 이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지금 그 고객 회원분께서 여쭤보셨던 것은 미국 나스닥과 그 다음에 한국의 채권이 섞인 거거든요. 나스닥이 30%, 한국 채권이 70% 들어가 있는 것인데, 둘 다 우상향하는 자산은 일단 맞아요. 첫 번째 조건은. 근데 두 번째는 상관계수가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게 다 최근 자료가 아니어서 조금 주저되긴 하는데요. 일단 보여드리면 이거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주식과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한국의 주식과 요 밑으로 화살표 쭉 내려가 보면은 마이너스가 가장 큰 것을 이제 한국 주식 요렇게 해야겠네요.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주식과 마이너스가 가장 큰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달러랑 미국채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는 우상향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상한계수는 훨씬 미국채보다는 좋지만 이게 혼합형으로 이렇게 활용할 자산은 아니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미국채 혼합은 이런 것이죠. 미국 채권에 쭉 밑으로 보면은 뭐 미국 국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리치, 한국 아파트 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죠. 미국 채권과 가장 상한가 계수가 벌어진 것은 한국 주식 요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행운일 수도 있어요. 가장 안전한 미국 채권과 한국 주식의 상한계수가 벌어졌다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사서 혼합형으로 가기에 너무 좋은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과 한번 한국의 자산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료들이 제가 아직 오늘 좀 바쁘게 한다고 제대로 못 찾은 것도 있는데 미국의 주식과 상한계수를 쭉 비교해 보면 이렇게 쭉 옆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의 아파트와 상한계수가 높아요. 그리고 한국의 국공채와는 이게 그 데이터를 뽑은 그 기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간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한 0.2를 잘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간에서 그 자료를 뽑아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그러니까 나스닥은 따로 자료가 없어서 S&P 500으로 보면 미국 주식과 한국 국공채의 상한계수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은 여기 요 표로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미국 주식은 오히려 여기도 있네요. 한국 아파트도 있지만 오히려 이머징 채권보다 한국 아파트가 훨씬 더 높고, 그렇죠? 한국의 국고채와보다는 훨씬 낮은,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상품은 미국 주식과 한국 채권이지만 오히려 한국 채권보다는 이머징 채권으로 했으면 좀 더 나은 어떤 성과도 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상한계수를 봤을 때는 그 변동성을 해석하기에는 상한계수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주식은 미국 국채와 오히려 상한계수가 더 높습니다. 한국 채권보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국채, 미국 주식, 그쵸?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을 할 거면 미국채를 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의 국채보다는. 그래서 회원분께서 여쭤보시는 것이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잘 이해는 아직 못한 상황이지만 그냥 단순 상한계수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미국 그냥 나스닥보다는 그냥 미국채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한계수가 벌어져야지 시장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주식처럼 요런 자산은 개별 주식처럼 그러니까 연금 자산으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은 개별 주식처럼 막 변동성이 너무 큰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여쭤보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의 연세가 얼마인지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연세가 만약에 뭐 20대 후반입니다. 이러면 한 40년 연금으로 간다면 그냥 S&P 500이라든 S&P 500을 그냥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50대 중반입니다라고 해보면 혼합형으로 가야죠. 변동성이 크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돈을 써야 하는 그 시기에 코로나 같은 게 한번 더 터져버리면 애매해진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익률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하는 게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시장이 뭐 힘들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뭐 주시장이 이렇게 위험 자산이고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은 힘내고 버티는 구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계속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뭐 영국 문제도 있고, 미국과 사우디의 어떤 유가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아직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도 좋다. 다만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200 미국식 혼합은 꾸준하게 적립하는 게 지금 쌀 때 많이 사놔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날게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